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엑스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 사실 엑시콘은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대략 한 이 부근에서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이 부근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저도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사실 엑시코는 뭐 이렇게 쭉 올라서 250% 이상 현재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했기 때문에 대략 한 200%, 현재 한 208%가량 좀 수익 중인 것 같아요. 아무튼 200%대 수익 중인데 주가를 확인 안 해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200% 이상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엑시콘에 대한 관심을 접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DDR4에서 DDR5로의 반도체 전환이 이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반드시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YIK의 1,200억 원 가량의 이틀 연속으로 이제 670억, 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1,200억 원 정도의 그런 삼성전자향 DDR5 장비 수주 공시가 있었죠. 그 이후에 YIK는 뭐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급등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엑시콘도 곧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DI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엑시콘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수주 공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YIK가 공시를 냈다는 것은 이제 후공정 장비도 조만간 공시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YIK가 전공정에서 이제 DDR5 테스터를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를 이제 조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들은 좀 차치하고, 그럼 앞으로 엑시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엑시콘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DDR5는 이제 DDR 먼저 좀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DDR은 PC라던가 서버, 모바일, 그래픽 카드, 메모리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램이에요, 램. 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램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DDR이 1부터 DDR2, 3, 4, 5까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DDR5에서 엄청난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에는 기존 테스터 간에 그런 호환이 되었었는데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호환이 안 됩니다. 일단 DDR5는 DDR4에 비해서 용량 자체가 4배 정도, 4배 정도 크고요. 그리고 대역폭 자체가 2배, 그리고 속도도 50%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대역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DDR4에서 쓰여졌던 이런 테스트 장비가 DDR5의 메모리 칩에서는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새롭게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초창기 때는 이 전환이 완료되고 초창기 때에는 수율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좀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구간에 이제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DDR5를 안 쓸 수도 있지 않냐. 왜냐면 가격이 비싸다거나 혹은 효율성이 떨어질 때에는 성능이 좋아도 안 쓸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효율성이, 어,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전기 비용을 뜻합니다. 에너지 절감 비용을 뜻하는 것인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9%가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 9%라는 것이 속도가 50% 증가하고 용량 4배 증가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특히 서버에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버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죠.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가 아니라 그냥 확실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인텔의 CPU도 이제 DDR5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나올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해도 모바일이라던가 아니면 PC 쪽에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전제품 쪽에서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수주 공시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그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저는 점차 뜨거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진다면 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서도 이제 이제 국산 기업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이 어드밴티스트라고 기존에 이제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드밴티스트를 밀어내고 엑시콘과 YIK가 점차 비중을 넓혀가고 있어요. 원래는 어드밴티스트가 거의 독점적이었었는데, 이제는 YIK와 엑시콘이 점유율을 거의 다 뺏어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YIK는 공시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뺏어가고 있어요. 대략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0% 안팎이었는데, 현재는 80%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국내 반도체 장비의 소부장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엑시콘과 YIK가 그대로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놀라운 것이, 원래는 이 유니테스트와 장비가 겹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는 유니테스트가 납품을 하고요. 삼성전자에는 엑시콘이 독점적으로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테스트 장비를 유니테스트가 아니라 SK 하이닉스 측에서 엑시콘에 이제 문의를 해서 엑시콘의 장비를 지금 쓰고 있어요. 좀 알아봤는데 유니테스트에서는 아직 기술력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에도, 만약에 엑시콘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SK 하이닉스까지 만약에 뚫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완전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 역할로서만 지금 기업을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빅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뭐 DDI, CIS, PMIC, 이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은 CIS예요.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 DDI 같은 경우도 실리콘 웍스와 이제 어느 정도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매출도 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CIS이고, 사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엑시콘은 이 반도체,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칩 하나에 다른 IC, 다른 회로를 넣음으로써, 시스템을 넣음으로써 만드는 것인데, 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엑시콘은 이 SoC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들의 다양한 종류를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장비를 개발한 것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 CIS 이미지 센서에 대한 그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소닉이 세계 1등이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는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자율주행을 통해서도 이미지 센서는 필수죠. 그 UAM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자율주행으로 이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반자동, 반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이미지 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제 가전제품에서도 이제 IoT가 개발되면서, IoT가 실용화되면서 가전제품에서도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삼성전자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쪽에 대한 장비 납품을 이제 엑시콘에서 테스트를 이미 삼성전자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완전한 납품까지 이루어진다면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이 CIS 이미지 센서의 생산 능력을 매년 이제 20%가량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커지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엑시콘이 국제 사업으로 CIS 테스터를 개발하고 있고 거의 완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반드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화성공장이 원래 D램 테스터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CIS 라인으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거의 성공적으로 납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외에도 이 CIS에 공을 들이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저는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까지는 DRAM 테스터로만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DDR3에서 DDR4까지는 전환이 이제 거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의 상승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DDR5로 넘어가면서 호환이 안 돼요. 새로운 테스트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액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만약에 비메모리까지 이제 겹치게 된다면, 그리고 철사, 만약에 SK 하이닉스에 조금이라도 좀 납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메가톤 이슈가 두 개가 더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 이상 수익 중이고, 처음에 영상을 찍었던 이후에 2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YIK에서 공시를 냈고, 이제 다음은 이제 후궁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IS 테스터,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의 테스터는 저는 이제 엑시콘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봤을 때에도 꽤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산다면 내년부터는 들어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이제 올해 하반기의 시작이고, 내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매출액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대략 1,592억, 그러니까 1,600억입니다. 약 1,600억이고, 대조주 비중은 좋죠. 대조주 비중은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매출이 올해 들어서는 거의 사상 최대치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보다 더 좋아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전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뭐 ROE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나오면서 꽤나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달랑 말랑하는 해가 2020년이었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사상 최대 매출을 가면 갈수록 더 갱신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길게 2022년 이후까지 본다면 지금 가격대도 저는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라인 때부터 이라인 때까지, 그러니까 13,000원 라인 때부터 9,000원 라인 때까지가 저는 보수적으로 봐도 좀 관심을 둘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주봉은 또 똑같습니다. 주봉도 결국 13,000원 라인 때부터 9,000원 라인 때까지가 저는 만약에 좀 진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관심권을 둘 만한 그런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열봉도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올랐죠. 이렇다 할 조정이 없이 그냥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받는다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관심권의 기회가, 이제 관심 종목에 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쭉 올라도 상관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확히 고점에서 어느 정도의 일부를 비중을 좀 줄였고, 최근부터는 다시금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더 떨어져서 좋은 기회를 줘도 좋고요. 더 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량을 이미 충분히 큰 수익을 내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DR5, CIS, 이미지 센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해드렸고, 엑시콘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